가까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혹시 집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뉴스에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유튜브로 보고 있죠, 그걸. 아, 요즘에 유튜브로 그것만 전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독해서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 사연이 정말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하죠. 네.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군요. 그 최근 서울신문이 이들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연달아 내고 있어서 제가 그 보도 중에 일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어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뭐 간편상 쓰레기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흔히 말하는 저장강박에 네,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의미 없는 쓰레기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물건을 잔뜩 주워와서 집안에 쌓아두는 식인 거죠. 이들은 이전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삶의 의지를 좀 잃은 상태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1인 가중 비용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네. 그중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이제 포함이 되시는 거고 이제 예. 이런 경우를 겪지만 청년도 예외가 아닌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 사실 복지 시스템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이런 멀쩡한 젊은이들은 사실상 소외 계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비대면 방식에 익숙한 청년들이 좀 이런 생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악화되고 사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이러한 우울감과 무력감의 집을 방치하가 내가 저런 폐기물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혐오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우울증의 어떤 증상 앞서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장강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다 이렇게들 표현도 하거든요. 네. 어떤 정도 사례까지 있는 겁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그 김노인의 사례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예, 어떤 분이세요? 네,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이시자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과 생활하시는 노인분이신데 예. 한국 전쟁 때문에 왼쪽 다리를 이제 잃으시고 예. 두 아들이 또 차례로 쓰러지시면서 굉장히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최근에 병원비 마련으로 거의 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든 사업도 다 접으시고요. 10년 전에 심지어 아내와도 사별을 하게 되면서 이 집안 정리를 완전히 놓아버렸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사랑했던 이제 아내와 이제 큰 아들을 작은 아들 이런 약간의 빈자리에 그런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던 거죠. 집을 청소하니까 자그만치 도합 1톤의 트럭이 3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굉장한 쓰레기 양이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예. 그 양의 이제 충격이라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진 자리에 그 쓰레기를 넣었던 이 노인분의 심정이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게 아주 와닿으면서 네. 가슴이 아파서 한참 그 기사를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그들이 다 죽고 나가고 이름으로써 비어있는 그 공간을 뭔가로 채우신 거군요. 네. 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와 함께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는 것에는 나도 저런 쓰레기와 같다라는 그런 자기 혐오가 있다는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참 걱정이네요. 이런 거는. 네. 저도 뭐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 더듬어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소반 사이에
뭐 폐기물로 느낀다는 게 결국 내 자신이 사회에 쓸모가 없구나. 그렇죠. 혹은 뭐 맞아요. 존재가 무의미하구나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흔히 말하는 오춘기 이런 것들을 좀 삶의 뒤편에서 느꼈던 것 같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나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몇 평 되지도 않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었는데 집 청소 뭐 정리 포함해서 한동안 좀 그걸 놓고 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꽤나 이런 힘들었던 거죠.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황이 안 좋을수록 또 주변에 대한 생각들도 또 안 좋게 더욱더 되고 부정적으로 그렇죠. 느껴지죠. 부정적으로 되고. 네. 네. 이런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앞서 저장 강박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에 지금 뭐 전문가가 있나요?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분야가? 네, 사실상 이 아동 학대나 뭐 고독사 등 이런 위기 가정에서 네. 수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렇게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사실상 명확하게 정의하는 개념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저장 장애, 저장 강박 아니면 적치 가구, 뭐 심지어는 쓰레기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장 장애라는 것은 사실상 강박 장애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2013년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5번째 개정판 통계 편람을 통해서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학계가 주목한 지는 불과 8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는 연구한 지 수십 년 된 정신장애도 진단이 어려운데 그렇죠. 이 저장장애는 기준이 생긴 지도 10년이 안 됐는데 이거를 병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막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랑은 또 뭔 차이야? 이런 그걸 맞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집가들은 이제 자기의 흥미가 명확하고 그 체계적으로 관련된 것을 수집을 하는 것이고 이 강박장애는 단순히 이유가 버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는 마인드로 병적으로 모인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저널리스트 프란신 루소가 자신의 책에서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어린 시절이나 이런 애착 형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자신이 이제 연구한 결과 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 불안형 애착형이나 회피 애착형 중에 불안형 애착형에서 이런 극단적인 애착이나 저장 강박 장애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 물건에 의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도로 찾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다 버리면 자기와 동일시된 물건이 버려지니까 자신도 버려지는 느낌을 받으며 화가 나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못 버리게 하는 거군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착에 가까운 애착이다. 그래서 이제 강동우 서울 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께서는 이 저장 강박 자체는 일종의 불안 반응이라고 봐야 된다. 불안 반응이다. 심적으로 공허한 부분을 통제하고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애착을 잘 정상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불안정하니까 물건에다가 이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럼요. 어쨌든 이게 내가 여기에 예전에는 이게 어떤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예전 세대들이 좀 그러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걸 병리적으로 해석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연구가 되면서 병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자가 테스트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뭐 저장 강박 장애 간단 테스트라고 있긴 한데 테스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뭐 물건을 버리려고 하지 않거나 버릴 때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끼리 정리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다 썼는데 다음에 또 필요할까 봐 두렵거나 아니면 먹거나 자거나 요리할 공간이 그 물건 때문에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등등의 이제 뭐 몇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과반수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된다면 자신을 좀 다각도로 들여다보면 좋겠죠. 네.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어떤 것부터 도와야 되는 건지 스스로가 일어나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저장강박 자체가 일종의 불안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났는데요. 이제 시골 생활 접고 도시로 오시면서 뭐 자꾸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공허함을 일종의. 달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빨리 치워버리자, 같이 도와서 치워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방송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네, 그 같이 치워주는 그런 거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모아둔 물건들이 애착 대상이니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소하면 오히려 반발심, 트라우마로 이어져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뭐 그리고 상담 심리학 전문가이신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제연구원장과 이제 KBS 시사진단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어려우셨던 어르신분들이 결핍을 기억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결핍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내가 예전에는 이걸 돈 없어서 못 샀는데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약간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한다.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병행을 해야 되고 1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이런 거를 겪으시는 것도 사실상 주변에서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 같은 그렇죠. 것들을 주면서 같이 해야 되는. 최근에 되게 좋은 것은 이런 저장강박 의심강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아주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도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어떤 시를 가지고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시를 찾아본 결과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잠시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종환 단풍 드는 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네,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집에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사나.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많이 반성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이 집착이나 이런 것들 내가 내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상 버렸을 때 그것을 좀 떠날 수 있을 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그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이런 말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말라.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임이 알라.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이 시를 통해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시 한 편 같이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순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